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한수입니다. 공인 중개사 시험 공부를 하고 계신 수험생 여러분, 이 자료는 올해 건축법에서 출제될 내용들을 OX 가로넣기 형식으로 준비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건축법 제16탄으로서 지금까지 15탄이 제공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하루 30분 이상 투자해서 반복적으로 듣고 보고 또 풀어보고 하신다면 본 시험에서 좋은 결과로 합격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건축법상 내용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올해 출제 예상되는 문제요. 또 그동안 출제 빈도 높은 기출 지문을 포함해서 구성했습니다. 바로 건축법은 15탄, 16탄 이런 식으로 쭉 전개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문제를 읽고 옳은 것은 O, 틀린 건 X를 하고 가로 안에는 알맞은 내용을 써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저와 함께 같이 이렇게 풀어보시고, 두 번째 보실 때는 저의 음성을 바로 제거하시고 소음 같이 제거하는, 즉 볼륨을 완전히 줄여서 0으로 하고 여러분이 문제만 풀면서, 그리고 정답은 저 40번 다음에 나오니까 그러다 모아놨습니다. 이 영상 마지막 보냈던 모아놨으니까 한번 X, OX 이걸 풀어보시고 정답하고 대조해서 자기 실력이 얼마나 되는가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 여력이 되신다면 이 문제를 노트에다가 그대로 정리해서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반복적으로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문제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보겠습니다. 건축물의 소유의 잔압 관련한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20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맞을까요? 틀까요? X입니다. 멸실은 인간의 의사와 무관하게 천재지변 같은 재해가 발생해서 건축물이 사라진 것이죠. 멸실이 되고 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20일 내에 신고 아니라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 신고는 어디다 하느냐? 그 건축물이 있는 소재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 신고를 하게 된다. 이렇게 하시고, 철거가 있게 될 때는 인간이 의도적 계획으로 철거를 하니까 철거 예정일 3일 전에 신고를 한다. 이렇게 구분하십시오. 22번 보겠습니다. 공경지 또는 공경원을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은 일반 주거적, 준주거적, 상업적, 일반 공업적, 준공업적이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공업지역은 공경지 설치해야 하는 대상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경지를 설치해야 하는 지역은 일주, 준주, 준공, 모든 상업적, 중심, 일반, 유통, 근린사업적 이렇게 기하십시오. 그래서 일주, 준주, 준공, 모든 상업적, 그리고 그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바로 도시화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인정되어 지정 공간적도 확보 대상지게 되죠. 23번 보겠습니다. 대지는 인접한 대지면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 용도상 방수로 필요가 없는 경우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X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대지면이 틀렸습니다. 이 대지면이 아니라 도로면 그래야 되죠.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원칙이죠. 도로면보다 낮으면 빗물이 들어서 대지를 침수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조로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수 필요가 없는 경우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됩니다. 이것은 뒤에는 맞습니다. 앞에가 틀렸죠. 24번 습한 토지, 물이 날 우려가 있는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상으로 매립된 토지 예,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 지방 계량으로 필요한 조치를 한다. 여기까지 들까요? 맞습니다. 하야한다 이게 중요해요. 의무사입니다. 다시 한번 습한 토지, 물이 나오고 우리가 많은 토지 이걸 습지를 해봅시다. 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매립된 토지 이걸 약자로 매립 토지 이 토지에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이걸 기하시고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그건 틀리고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 지방 계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맞습니다. 의무사입니다. 25분 보겠습니다. 대지의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는 이들 건축면적 합계로 한다. 자, 다시 한번 대지의 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을 뭐라 합니까? 건폐를 합니다. 여기 맞습니다. 건폐를 하고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이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이들 연면적 합계로 한다. 의 비율을 연결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5입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건폐를 하고 그리고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연결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 면적 합계로서 건폐를 규제받고요.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는 이들 연면적 합계로서 용적률을 규제받습니다. 26번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과 관련하여 건축물 있는 대지는 다음과 같은 범위 이상에서 해당 지방 자산체 조례로 정한 면적이 모음식에 분할할 수 없다. 이 수치를 대지 분할 제한면적으로 해서 꼭 암기를 해야 되는데 주거적은 얼마? 60. 상업적은 얼마? 150. 공업적 얼마? 150. 녹적 얼마? 200. 주거, 상업, 공업, 녹적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60.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주, 상, 공, 녹 이것은 기타지가 합시다. 그래서 주상공록에서 6, 15, 15, 20, 6 뒤에는 공제금부터 모음식에 분할할 수 없다. 주상공록기, 주상공록기에서 6, 1515, 206 이렇게 암기하면 좋겠습니다. 27번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사는 개발 장벽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존산지에 특별 건축을 정할 수 없다. 올까요? X일까요? O입니다. 없다 이게 중요해요. 이 특별 건축을 정할 수 없는 장소는 네 가지니까 네 가지를 꼭 기하셔야 됩니다. 개발 장벽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존산지는 지정할 수 없다. 있다 그럼 들고 없다. 맞습니다. 28번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말한다. 다만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한한다. 자, 지하층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해당 건축물 부속 용도인 경우에 해당한다.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정의 면적, 건축물 경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평원의 면적, 이걸 제한한다 이겁니다. 용적을 산정할 때는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은 연면에서 제한한다. 맞을까요? 들까요? 맞습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잘 정리하십시오. 자, 이때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말하는데 이때 각층은 하나의 건축물이 지하층과 지상층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지하층, 지상층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지하층부터 지상층 이르기까지 각층 바닥면적을 연면적하죠. 다만 용적률을 산정할 때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을 비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한한다. 어떤 면적이냐? 약자로 지, 주, 피, 약자로 지, 주, 피, 제해 이렇게 하십시오. 맞습니다. 29번 보겠습니다.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로 층수본다. O일까요? X일까요? O입니다. 맞습니다. 30번 지하층은 건축물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맞을까요? 틀까요? 맞습니다. 지하층은 건축물 층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자,
이 건축물 층수를 계산할 때는 지상층의 층수로만 산정하고요. 그리고 만약 지상층에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건축물 높이 4m마다 바로 하나의 층으로 계산하면 되고, 건축물 각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건축물의 경우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로 층수본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건축물의 층수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 층수 제한받는 장소가 있잖아요. 자연취락조 안에서는 허용되는 건축물 4층 이하밖에 건축 못합니다. 그리고 보전, 생산, 자연녹지에서 또 보전, 생산, 계획관리에서도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할 때 4층 이하밖에 건축할 수 없습니다. 제1종 일반 주거적도 4층에만 건축할 수 있죠. 다만 주택법 신경상 도시형 생활특인 단정 1택, 단정 다택만 주택으로 5층까지 건축이 제1종 일반 주거는 허용됩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4층밖에 못 칩니다. 이런 점에서는 건축물 층수 산정이 중요하니까 층수 산정 방법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1번. 누구든지 공개공지 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개공지 등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올까요? X일까요? 맞습니다. 30번. 필로티 구조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해, 차량 통해, 주차 전용에 되는 경우와 공동택의 경우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올까요? X일까요? O입니다. 33번.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입한다. 올까요? X일까요? O입니다. 34번.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그 허가권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지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올까요? X일까요? X입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사전결정은 신청할 수 있다. 임의적입니다. 그래서 하여야 한다가 틀렸습니다. 이걸 주의하시고, 신청할 때는 허가권자에게 하게 됩니다. 대상은 허가 대상 건축만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허가권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자, 외주로 바로 대형 건축물, 21층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의 증축을 통해서 21층 이상 증축,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증축을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에서 할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됩니다. 그러나 도의사는 허가권자가 아니고 국토교통장관도 허가권자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6번. 특별 건축의 증후에는 시장호수 구청장이다. 올까요? X일까요? X죠. 시장호수 구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시도사가 있습니다. 시도사,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시도사가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바로 답은 X. 이 시장호수 구청장은 지정권자가 아니고 지정 신청기관이다. 이렇게 아십시오. 그리고 정답에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됐을 건데 하나 더 시도사도 추가해서 정리해 주십시오. 제가 그거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도사. 자, 37번. 특별자치장, 특별제도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가지 안에 있어서 건축물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도시적에서는 몇 미터 이내로 건축소를 따로 지정할 수 있을까요? 정할 수 있을까요? 가로 안에 4m 이내로 이거. 근데 도시적에서만 4m 이내 범위에서 건축소 따로 정할 수 있고, 이 대지 안에 건축소 이와 같이 도시적에서 4m까지 후퇴해서 거졌다면 그 건축소과 도로 사이에 있는 대지 부분은 전체 대지 면적 계산할 때 포함된다.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38번. 이행 강제금 부과와 관련하여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이게 개정됐으니까 85에서 60으로 개정됐습니다.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원칙적인 부과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얼마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가?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좀 할인해 주죠. 60제곱미터로 면적이 개정됐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9번. 시장 군수는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사가 지정 공간구간에서 건축하는 연면적계가 200제곱미터인 숙박시를 건축하는 경우는 도의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X 자, X입니다. 이 시장 군수는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가 지정 공간 구간에서 건축하는 바로 3층 이상이거나 또는 연면 작게 1,000제곱미터 이상인 그런 숙박설, 일학설, 그리고 공동택, 그 다음에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이 5가지를 허가해 줄 때에는 도지사한테 승인가 됩니다. 그래서 200제곱미터는 바로 승인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X. 40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가 가짜죠. 오타 나왔으니까 시도사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간은 1회 하나여 3년을 하되 제한기간 인정은 1회 하나여 2년을 하야 한다. 맞을까요? 들을까요? X입니다. 건축허가를 제한한다 할 때 건축허가의 제한기간은 1회 하나여 2년 이내로 하되 제한기간 연장은 1회 하나여 1년 이내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X. 자, 그 다음에 정답을 보면은 여기 40번 있죠.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제한기간 연장은 1회 하나여 1년을 해야 한다. 이걸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39 보면 아까 X에다 하고 있죠. 3층 이상 또는 연면 작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도지사한테 승인받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 36번 특별 건축구역의 지정권자는 시장수 구청장이다 그랬죠. 그 X라고 했죠. 그게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사를 여기다 꼭 써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정확하니까 그대로 정리하면 되겠고, 이 22번은 말이죠. 공공지를 설치해야 되는 대상지역에는 일반 공업지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멸시 신고는 멸시로 30일이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건축물에 들어설 대지는 이와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이게 원칙이라고 했죠. 대지면이 틀렸죠. 자, 그리고 대지 분할 제한 면적인데 주거적 60, 상업적 150, 공업적 150, 녹적 200, 주거, 상업, 공업, 녹적이 아닌 지역의 건축물 대지는 60점부터 몸집 분할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 34번 이것은 사전결정 신청 문제는 임의적이죠. 신청할 수 있다 그래야 되지 신청해야 한다 의무사항은 아닌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자 38번은 이 이행 강제물 2분의 1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 규모가 개정됐습니다. 연면적 85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 이하로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일 때만 원칙적인 이행 강제금의 2분의 1로 감액에서 부과를 하도록 개정됐다. 이거 38번 그 말입니다. 이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바로 이 21번부터 40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한 10번 정도 보겠다는 각오로 이 자료를 반복적으로 하신다면 여러분은 공법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그 다음 41번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